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1.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2.4%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3분기 GDP를 발표를 했는데 전기 대비해서 3.1%로 집계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22만 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주 대비 감소를 했죠. 그에 따라서 전일 FOMC 파월 의장의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FOMC 끝나고 나서 잠깐만, 금리 인하를 4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2회밖에 안 한다고? 야, 이거 어떡하냐? 라고 했었던 심리가 상당히 좀 팽배했었고, 뭔가 시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 지표마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금리 인하를 자칫 잘못해버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연준이 정말 어제 얘기를 했던 매파적인 스탠스가 2025년도에 실제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쪽으로 심리가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다양하게 성장주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반영했었던 시장 상황 자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는,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증시도 약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약하게 진행이 됐던 만큼 국내 증시 역시도 약한 출발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름대로의 지금 넥라인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으로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간대까지 오늘 단 하루 만에 하락을 보여준 상황들이라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마지막 거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마지막 주간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찾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한 이 정도 수준에서 2024년도를 좀 마무리할 가능성. 그렇다고 되면 적극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약간 좀 방어적인 수급들 정도만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의 위치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딱 두 가지를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요겁니다. 바로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에 합의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임시 예산안이.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셧다운 가능성이 어제부로 이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들인데, 일단은 공화당 하원에서 이제 기존 임시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요구를 했던 요구사항들이 포함된 각종 추가 사항을 제외를 하고 부채 한도를 2년간 유예하는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 내년도에 내가 정권을 잡을 때 업무를 시작을 할 때 부채 한도가 걸리게 되면 자기 입맛대로 정책을 실행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런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당연히 지금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협상의 의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부채 한도를 완전히 좀 폐지를 하겠다. 폐지하는 방안도 지지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23년도에 유예된 부채 한도는 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협상 테이블이 꾸려지고 무언가 상당히 좀 격한 좀 논쟁이
정치적인 논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노이즈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미국에 또다시 한번 또 셧다운을 바라보면서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기간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셧다운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셧다운은 아시겠지만 매 해마다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 셧다운이 발생을 할 경우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늘 그랬었고요. 근데 다만 이 과거 셧다운 발생 후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참고를 해보게 되면 셧다운의 영향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거의 좀 일시적인 단기적인 영향으로 반영이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셧다운에 의한 주가의 변동성 요인들이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빠르게 시장 내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보다 가장 큰 부분들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내년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파적 시장 반영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채권금리에 드러나요. 보시게 되면 채권금리 올라가죠. 10년물 채권금리거든요. 근데 시준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는 계속 내려옵니다. 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질금리는 왜 올라가는 걸까? 내년도로 이미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와 만큼 금리 인하는 계속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금리는 내려가고는 있지만 채권금리가 우상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정부의 현재 지금 운영법들과 이미 몇 달 앞을 내다보고 진행이 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에 대한 생각 자체가 괴리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되면은 저 흐름들을 보면서 그동안에는 주식시장이라든지 뭔가 정책적인 부분만을 보고 주가가 이미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일단은 한풀 꺾이는 상황, 그리고 그 한풀 꺾이던 상황 속에서 채권금리까지 동반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을 이제서야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서야 보니까 위험자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가격적으로 이미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막바지로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좀 디커플링이 좀 나와주면 좋기는 한데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무언가 도드라지게 좋아 보이는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 국내는 시총 상위 쪽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시총 상위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예요. 코스피 쪽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쪽인데 이게 다 안 좋죠.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을 제외시키고 레거시 반도체가 그래도 소위 얘기하는 좀 평타까지는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옆 나라 중국에서 DDR4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점유율에 대한 하락 가능성, 그리고 내년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둔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관들 입장에서도 끌어올리기는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금리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여기서 더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2025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면서 성장주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장에서에 대한 완전히 사고 논리 자체가 깨져버리니까 올리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는 금리도 금리이긴 하지만 계속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죠. 하루는 로이터, 하루는 블룸버그, 그리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유 갈 거야, 또 어느 쪽에서는 이거 쉽지 않아, 이런 식의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 예전에는 시장이 좋을 때나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컸었을 때는 나쁜 내용, 배드뉴스도 마찬가지로 굿뉴스로 해석을 하면서 올렸었던 그런 섹터들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며칠 있지 않으면 또 4, 4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4,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다소나마 좀 불안정한 실적들을 발표를 해줄 수 있는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서 조금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해야 되는, 그리고 수급 자체가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FOMC 이후에 많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쉽지 않은 시장 흐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은 좀 조금이라도 좀 올려서 끝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확실히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국내 증시가 아무리 용을 써도 좀 쉽지 않은 그런 하루로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설령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먹구름이 좀 드리워진다 하더라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트레이딩 열심히 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황 정리, 숏 시황 정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